즉 시진핑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짱요샤가 져도 진 게 아니다. 그리고 제2의 군부에 대한 권력 전쟁, 군권 전쟁, 즉 시진핑 대 짱요샤에서 제2막은 시진핑 대 군 전체, 군부 간의 힘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성순 TV입니다.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107번째는 붉은 벽의 균열, 시진핑과 짱요샤의 군부 대분열, 왜 충돌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벽의 균열, 시진핑 대 짱요샤의 군부 대분열. 네, 이게 벌써 정말 충격적으로 지금 1월 24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타하고 있습니다. 붉은 벽은 공산당이죠. 그렇다면 공산당 자체의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만큼 심각합니다. 시진핑과 장유혁, 짱요샤도 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발음은 이제 장유혁, 깨어진 혈맹과 군부의 침묵, 이 동남파와 서북파 간의 권력전쟁, 이러다 보니까 중국군의 지위에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이 동남파는 복건성 쪽에 있는 동부전구이고 시진핑 쪽이죠. 서북파는 서부전구, 북부전구, 그리고 중부전구, 이 짱요샤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중공 권력의 핵폭탄이 터지다, 이런 표현이 막 나올 정도로 심각한 짱요샤의 숙청 후유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시진핑의 마지막 버팀목이었던, 즉 앞창석이라고 하는데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돌이 빠져버렸다. 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시진핑이 짱요샤를 숙청하긴 했지만 엄청난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난하에 떨어진 핵폭탄. 실제로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은 1월 24일 오후 3시에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군부인자 짱요샤와 연합참모부 참모장 유전리를 전격적으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1월 30일이 사실은 포인트인데요. 여기에서 1월 30일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절대 권력 강화를 위한 서북파가 제거가 됐지만, 그래서 군부가 장악이 됐지만, 그러나 군부의 집단 침묵과 명령 불복종,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군내 마지막이었던 앞창석이라고 하죠. 앞창석. 여기를 제거함으로 해서 통제 불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배가 가라앉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떤 내용인지 좀 더 보면, 실제로 이제 아버지 때부터 한 50여 년 이상 서로 이 시진핑 가문과 짱요샤 가문이 형제였었죠. 그러나 지금 와서는 이제 적이 돼 보였고,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시진핑이 군부의 권력이 약하기 때문에 군부 측에서는 짱요샤가 시진핑을 지지하면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었던 적이 있지만, 최근 2, 3년 동안 이렇게 두 사람 간에는 돌아올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홍을다이가,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시진핑이 10년여 동안 군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시진핑을 지지하고 지켜준 것이 짱요샤였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제 불능으로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초법적인 군 행정을 무시하고 당의 행정을 통해서 월권 행위를 하면서 초법적인 숙청을 해버렸죠. 현대판의 뭐 금의위의 동원이었다, 즉 이제 친위대의 동원이었다. 그리고 짱요샤가 제거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부의 반발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집단 침묵이라든지 명령 불복종 사태, 탕핑이라고 하는, 누워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중국어로 이런 명령 불복종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진핑의 딜레마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다, 왕위를 지키려다 군대를 잃어버린,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이제
후회하고 뭐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월 30일 아까 말씀드렸죠. 이날이 중요한 게 정치국 회의에서 24명의 정치국 회의에서 회의를 했지만 장효샤날 유전리에 대한 언급이 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했던 영상도 없습니다. TV 뉴스에 이 영상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왔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건 시진핑이 도대체 장효샤를 제거했는데 이게 당연히 여기 24일 날 발표까지 됐고, 그런데 1월 30일 당의 가장 핵심 조직인 정치국 회의에서 이 장효샤나 유전리에 대해서 언급도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시진핑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 이번 숙청에 반발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월 29일 날 시진핑이 영국 총리를 만났을 때도 화이부동, 즉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같은 것을 추구한다, 뭐 이런 뭐 화합 같은 걸 얘기했습니다. 이화의 위기, 뭐 이렇게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쓰이는 말인데, 이때 또 이제 에피소드로 보면 시진핑이 중국어로 니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이게 닌이라고 이 존칭을 해야 되는데, 니라고 하게 되면 이제 너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데요. 직역을 하면 이 영국 총리에게 너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죠. 외교적 결례도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도 이렇게 뭐 화합을 귀하게 여긴다, 다른 것이 있더라도 어쨌든 화합하겠다, 뭐 이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한 것이 결국 이제 뭐 외교적인 실수도 나온 거고요. 어쨌든 혼란스럽죠. 그러다 보니까 1월 30일 날 정치국회에서 결국 영상도 없는 상태에서 군부는 침묵으로, 충성맹세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지금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정말 다른 때 같으면 벌써 그 충성맹세가 막 줄을 이었을 텐데요. 이런 현상이 있고, 결국 단계별로 보면 지금 이제 지나고 나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게, 이 2022년 말 2차 당대 이후부터 결국 그때부터 장효샤와 이 시진핑이 이제 그 충돌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다 10년 동안은 잘 지냈죠. 동남파라고 하는, 즉 동부전구 쪽에 있는 동남파 쪽에 미아우하나 허웨이둥, 이 팀들이 이제 시진핑의 수족들이고 복건방 소속들이고 동부전선 출신들이고 이런데, 이 사람들이 짱요샤인 서북파를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샹푸라고 하는 이상복, 리샹푸라고 하는 국방장군도 제거가 됐고요. 이 서북파는 짱요샤 팀인데 서부정구, 중부정구, 북부정구, 이렇게 이제 이쪽 지역입니다. 서북부 지역이고, 그러니까 서북부와 동남부 지역이 대립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25년부터 장유샤가 결국 반격을 통해서 군권을 장악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동남파가 됐든 뭐 서북파의 장유샤가 됐든 상호 간에 계속 한 3년간 이렇게 보복에 보복, 숙청에 숙청을 하다 보니까 이 군부가 뭐 다 무너져 버렸죠. 그죠? 반복된 정치 숙청으로 중국군 지휘부는 사실상 뇌사 상태다. 각 정구와 군의 군정끼리의 통솔 능력이 상실됐다. 갈등은 극에 달했다. 뭐 이런 완전히 내부 분란, 뭐 내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мя오화와 허웨이 등이 동남파, 그다음에 짱유샤나 류전리가 서북파, 이렇게 해서 아주 서로 상호 수청을 하다 보니까 3년간 이 만신창이가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군부의 리더십이 뭐 다 박살이 났고, 1막, 2막, 뭐 이렇게 해서 지금 3막이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이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부전구가 이쪽이거든요. 이쪽. 산동성 밑으로. 여기가 이제 동남파. 그래서 мя오하나 허웨이 등 시진핑 세력들이고, 이 서부전구, 그 다음에 중부정부, 그 다음에 북부정부, 이쪽 지역이 이제 서북파 지역인데 장유샤의 전통 군부인데요. 뭐 서로 이렇게 다 잘려나가가지고 이제 양쪽 동남파도 수장이 없고
서북파도 수장이 없고 뭐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군부는. 그래서 첫 번째 충돌로 보면 후계 구도를 둘러싼 알력이 있었는데요. 이 부, 부주석을 올리기 위해서 장요샤가 밀었던 사람과 시진핑이 밀었던 사람들 간에 서로 이제 첫 번째 이 의견 차이로, 그러니까 장요샤와 시진핑의 의견 차이로 이게 사중전의 전환을 통해서 장요샤는 자기의 후임으로 류전리를 이제 참고를 했는데 시진핑이 거부했고 뭐 이런 그 내용들이 나오면서 인사를 넘어서 결국 시진핑이 이게 나한테 지금 도전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충돌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그 힘겨루기 장요샤의 자리 이 자리를 놓고 이제 결국 힘겨루기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충돌이 있었다 이런 분석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장요샤의 선택과 시진핑의 선택에서 결국 이제 대립이 있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70명의 명단을 장요샤가 장성의 승진자 뭐 이런 명단을 이제 시진핑에게 내놓으면서 인사를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시진핑이 거기서 거부를 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장요샤가 한 2달 전에 오늘 내가 당신을 여기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이게 쿠데타가 되냐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싸울 정도로 이런 그 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일인데 약 두 달 전 얘기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장유샤는 자기 그 팝을 70여 명을 그 곳곳에다 박아놔야 자기가 이제 그만두고 나가도 그 안전이 보장이 되는 거고 시진핑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이걸 반대했는데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는 위협까지 받으니까 이제 서로 여기서 정말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 외나무 다리를 서로 건넜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새로운 소식이라 여러분들께 전하는데 뭐 이제 뭐 여기서 살아서 못 나갈 줄 알아라.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 시진핑을 자극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어쨌든 약 한 달간에서 2달 전에 나왔다. 뭐 70인의 명단, 승진 명단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새로운 사실이라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해드립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 그 분석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인사권의 정면 도전, 그리고 70인 승진 명단을 요구했다. 이게 결국 이제 이게 시진핑 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 보여지죠. 장유샤를 결국 이제 비난하는 그런 걸로 나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이 좀 필요하다.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좀 이런 그 두 가지 얘기가 충돌이 아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둘 간의 그 숙청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건 맞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일방적으로 장유샤가 시진핑에게 월권 회의를 하는 이런 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생각이고 자료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진핑이 거짓 타협으로 경계심을 해기해서 기만 전술을 즉 꼼수를 썼죠.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은 다음에 이 스토리에 의하면 이 2달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1.5 내지 그러니까 한 달 반 내지 2달 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다. 몰래 준비했다가 꼼수로 속인 다음에 유인해서 체포해버렸다. 특공국 시진핑의 직속 특무부대 특공국인데 여기는 소속은 공안부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000명을 동원했다. 그래서 기습 체포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적으로도 뒤에 나오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무부대, 특수부대가 동원이 돼서 타협을 해서 속인 다음에 안심시켜서 밥 먹자 그러고 이렇게 안심시켜서 잡혔다. 류전리는 차이치에게, 장요샤는 시진핑에게 이렇게 이제 잡혔죠. 이미 그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이런 그 작전들이 좀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정규군이 아닌 시진핑 직속 특무부대 이 얘기도 사실 10,000명 정도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체된 줄 알았더니 결국 이게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던 걸로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수백에서 수천 명인데 실제로 한 5천여 명이 체포됐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시진핑의 기만 전술과 특무부대, 특근국이 결국 동원이 돼서 이 속임수를 통해서 결국 이제 거대했던 장유샤 그룹이 결국 거의 비무장지 상태에서 체포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과정에서 이들의 결별은 형제에서 완전히 적으로 돌아섰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지금 문제는 여기입니다. 장유샤 숙청을 지금 시진핑은 후회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민의 해방군 내의 핵폭탄급 숙청과 지휘부 마비 사태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면요. 말씀드렸던 대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군이 공포로 그냥 몰아붙이면 될 줄 알았더니 군대가 완전히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 왕자를 지키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이제 군대를 그렇다고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군대 전체를. 그래서 이 군부의 반발에 대해서 속수무책으로 좀 당하고 있다 보니 이게 좀 너무 잘못됐지 않았냐, 뭐 이런 이제 후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군령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예. 중앙군사의 지시가 예하부대에서 전혀 집행되고 있지 않다. 예. 명령 불복종. 그리고 문서 같은 경우도 하달하면 받아놓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중요한 문건 2건 이미 무시되어 있다고 하고 있고, 집단적 탕핑이다. 즉 장유샤 같은 사람도 당하는데 이 지휘관들이 이제는 행정주의, 보신주의, 관료주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충성 서약이 없는 거죠. 전에 같으면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면 즉각 충성 서명이 나오고 뭐 이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침묵 상태로 장유샤 체포에 대한 것을 침묵 상태로 집단 침묵, 그리고 명령 불복종. 예. 이 태업이죠, 태업. 이 두 가지가 지금 큰 군부 내에 저항이다, 무서운 침묵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후회하는 시진핑, 멈춰버린 군주의 시스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됩니다. 명령이나 전화가 와도 이제는 뭐 그냥 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시진핑은 결국 후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들이 결국 나오는데, 저는 이미 이제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시진핑이 체포했지만 시진핑이 이긴 것 같지만 이긴 게 아니고, 장유샤는 체포당했지만 저도 진 게 아니다. 오히려 더 큰 군부의 반발이 있다. 지금은 시진핑 대 장유샤에서 시진핑 대 군부의 군권 전쟁이 다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장유샤를 제거하긴 했지만 전통적인 육군 파벌에 대한 통제할 권위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휘 계통은 상대적으로 끊어져 버린 상태고, 절대적 복종은 그러다 보니까 강요될 수가 없는 거죠. 누가 해줘야 되는데 누가 군부 밑에서 중간 간부급 뭐 이런 영관급들이 움직이겠습니까? 결국 시진핑은 칼을 휘둘렀으나 칼이 부러져 버렸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입니다. 예. 승자의 후회, 승자의 딜레마, 이런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연착륙입니다. 화국폭 모델이냐 자오즈양 모델이냐 뭐 이런 건데요. 어쨌든 화국폭 모델 같은 경우는 형식적으로는 이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장유샤를 사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적이나 당적은 그냥 놔두고 직위만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평온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 대한 경력이나 당에 대한 경력은 그대로 뭐 연금이나 이런 걸 다 받는 거죠. 이게 이제 화고폭 모델이고, 목적은 군부의 반발을 어쨌든 무마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뭐 더 세게 했다가는, 장유샤를 세게 처벌했다가는 동료가 또 있을 추가적인 동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건데, 반대되기는 짜오지양 모델 같은 경우는 연금 상태로 인격적 존엄은 유지하지만 완전 자유를 박탈해버리는, 그리고 뭐 연금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없애버리는 뭐 이런 건데요.
대부분에 보면 이제 연착륙에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어쨌든 둘 다 뭐, 그 정치적인 사망 선고는 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모델 중에 어떤 것을 갈 거냐,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추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경착륙 같은 경우는 셉니다. 그냥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재판을 바로 시작해서. 근데 그렇게 되면 내정급 반란 가능성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 또 외부의 압력도 있을 수 있죠. 마르코 루비오 미 장관 같은 경우도 이걸 예의주시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이런 과정에서 보면 그 상당히 많은 쪽에서도 이 군부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이런 거를 지금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이제 그리고 내부에서도 보면 원로그룹과 그 홍을다이, 뭐 태자당 이런 쪽에서도 강력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반응이 있고요. 그래서 이 파국에 대한 부분을 특히 좀 더 보면 쉬친시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2의 쉬친시엔 서근선 사태가 나올 수 있다. 육사 천안문 사태 당시에 명령을 거부했던 장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2의 항명 장군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요약을 해보면 장요샤를 제거한 것이 시진핑 1인 체제에 오히려 불안전성을 노출한, 승리는 했지만 불안전성을 노출한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현재 보면 군지 체계는 완전히 마비가 되었고 군부는 탕핑이나 침묵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보면 장요샤의 처리 방식이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즉 그냥 살려주고 권위를 유지하게 하면서 당적, 군적 이런 경험은 뺐고 그냥 은퇴시킬 거냐, 한마디로 은퇴시켜서 그냥 혼자 조용히 살게 할 거냐, 아니면 경착륙으로 아예 다 뺏어버리고 그냥 가택연금으로 꼼짝 마라, 아니면 뭐 감옥에 가둬버릴 거냐. 이게 이제 두 방식인데 이럴 경우에 후유증이 아주 대단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절대 권력의 그 역설, 이 왕자는 다시 차지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바닥서부터 이 균열이 벌어지고 있다. 예. 이미 뭐 이 지금 뭐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그림만 봐도 아주 잘 설명이 될 텐데요. 그래서 결국 제2의 서근선 쉬첸신시엔이라고 하는 항명 장군, 육사 천안문 사태 당시 진압을 거부했던 389의 군장이었던 쉬첸신 시엔, 이 장군에 대한 제2의 저항 장군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이제 군부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을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예. 이제 결국 이 붉은 벽이 갈라지고 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건데, 시진핑의 자신에 대한 절대 안보 추구와 결국 절대 고립을 초래를 했고, 인민해방군은 이제 뇌사 상태에 빠져버렸다. 예.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거고, 균열된 왕좌에 앉아 있다고 한들, 이게 과연 절대적인 안보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4연임을 준비한다, 뭐 이런 그 친중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 신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이 균열은 군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군부가 이제 시진핑을 안 믿는 거죠. 당에서도 시진핑을 안 믿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이 균열은 결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결함이 됐다. 즉, 시진핑 리스크가 이제는 CCP 리스크로 가고 있다. 제 주장이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시진핑이 지금 후회하고 있는 것은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졌다. 즉, 시진핑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장요샤가 져도 진 게 아니다. 그리고 제2의 군부에 대한 권력 전쟁, 군권 전쟁, 즉 시진핑 대 장요샤에서 제2막은 시진핑 대 군 전체, 군부 간의 힘의 전쟁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진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친중 세력들은
뭐 이제 4연인까지 간 다음에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장효샤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편이 아니죠. 다 청멸준공으로 제거 대상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흐름에서 군권전쟁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장효샤 역시도 제거 대상이다. 우리한테는. 아무튼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군권전쟁은 제1막이 어쨌든 끝났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대 장효샤는 시진핑의 유감스럽지만 대역전국으로, 꼼수로 인한 대역전국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이제 제2의 군권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 흐름을 우리가 잘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믿고 보고 믿고 찾는 김상순 TV의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 시리즈, 팩트체크 시리즈 여러분과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후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 구독이 요즘 또 이게 또 자동 취소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알림 확인해 주시고 후원해 주십시오. 예, 다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